자, 8월 14일 오늘은 목요일이죠. 아니 수요일이죠. 수요일. 수요일 일본 야구 국야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중계 방송을 이제 그만두고 분석 방송에 이제 완전히 올인을 해서 하루하루 진짜 갈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일단은 주력 두 박스, 부주력 한 박스 이렇게 나가는데 어제도 두 박스 중에 세 박스 중에 두 박스를 가져왔죠. 그죠? 요코베이 승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배당이 조금 재미없어가지고 좀 고민을 했던 경기라서 이제 부주력으로 뺐고요. 이제 선발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경기였기 때문에. 근데 히로시마 상대로 그 정도 배당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부주력으로 뺐고. 그리고 이제 오릭스 언더도 역시 무난하게 잘 들어와줬다 어제. 그리고 좀 솔직히 좀 뻔히 보이는 픽이긴 하지만 주니치 승, 소프트뱅크 1마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똥배 경기든 뻔히 보이는 픽이든 이걸 가져갈지 말지 결정하는 거, 그리고 마인을 튕구는 것도 저는 능력이고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두 박스를 잘 가져왔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요즘 메이저리그가 이제 많이 왔다 갔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사실 메이저리그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 또 한 박스를 잘 가져왔다. 어제는 좀 무난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죠? 메이저리그 한 이틀 동안은 말도 안 되는 역배 파티들이 많이 터졌는데 어제 결과는 뭐 전반적으로 좀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결과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좀 가보도록 하죠. 자, 요미 대 한신. 일단은 어제 경기는 좀 많이 사실은 의외였죠. 그죠? 포스터 그리핀이 좀 이제 볼질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홈에서는 좀 기대치가 있고 양 팀 다 빠따도 사실은 최근에 좀 많이 아쉬웠잖아요. 그죠? 많이 아쉬웠고 어제 뭐 리그 에이스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키로토가 나온 경기였는데 양 팀이 어제 치고받는 경기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죠? 좀 의외의 경기 양상인 것 같고 아무튼 양 팀이 아무래도 뭐 라이벌 매치기도 하고 이제 순위 싸움도 치열하게 하고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기록적으로만 이런 경기들을 접근할 때는 뭐 당연히 뭐 기록도 보지만은 어떤 그런 분위기도 이제 무시는 할 수 없거든요,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핀이 어제 던지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구위가 조금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고 전체적으로 볼질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죠? 홈에서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 선수는 좀 구위가 메인인데 구위가 좀 약하다는 생각 그리고 볼질. 자, 오늘은 토고가 나옵니다. 일단 직전 경기 히로시마 상대 완봉승을 거뒀고요. 이제 7, 8월 다소 좀 부진하고 있는 토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선 경기 9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좀 되기는 되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최근 9이닝 경기는 니오넴전이었는데 이후 다음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으로 이렇게 뭐 썩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토고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음, 일단은 한신 상대전 쪽은 좀 썩 좋지 않은 편이에요. 가장 최근의 경기가 5이닝 6실점. 사실 토고가 올해 거의 제일 못 던진 경기 중에 하나였죠. 뭐 물론 이때는 한신이 타격감이 워낙 이제 뜨거웠던 그 시기고 이제 사토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경기를 안 나왔더라고 사토가 그죠? 사토가 최근에 실책 때문에 못 나오는 건데 사토가 이때 뭐 타격감이 뭐 너무 좋았어가지고 근데 이 경기를 제외하면은 올 시즌 한신 상대로 3승을 좀 거두고 있다. 한신 상대로 홈에서는 나름 쏘쏘 ERA가 2.47로 쏘쏘하다. 뭐 토고야 뭐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잘 던지는 선수죠. 잘 던지는 선수인데 이제 항상 피홈런이 약간 리스크. 감독님이 그 수비 때문에 사토한테 좀 한번 좀 뭐라 했잖아. 그지? 그 이후로 조금 좀 약간 이제 눈치 주는 거지. 라인 한번 빼면서 정신 차리라 뭐 이런 거지 뭐. 자, 마사키 오요카와 일단 선발 불펜 5호가는 이제 스윙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는 거의 불펜에서 뛰었고요. ERA가 2.23으로 나름 괜찮았고요. 최근에 이제 선발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최근 두 경기 선발이 요미우리전 5이닝 2실점, 야쿠르트 상대 4이닝 4실점 2자책. 아직 뭐 1군에서의 기록이 이렇게 많지 않은 선수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최근에 요미우리를 만나서 5이닝 2실점이면 뭐 쏘쏘했다. 근데 두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이제 뭐 스윙맨이기 때문에 이닝 팀 기대치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거고 일단 오늘 뭐 제가 경기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에 있는 세 경기들은 내일 경기가 없어요. 위에 있는 6팀 세 경기는 내일 경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아마 불펜을 다 갖다 박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한신 요미우리 이 경기는 뭐 순위 싸움 라이벌 매치이기 때문에 역시나 경기를 놓는 흐름은 어지간해서는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잠시만요. 채팅창 요거를 간격을 조금 늘려놓자. 오케이.
자, 일단 선발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좀 나는 경기입니다. 그죠? 예, 아무래도 마사키 오요카와가 두 경기는 뭐 그래도 스윙맨 치고는 나름 1인분을 해줬지만 이닝 팀 기대치에서도 다소 좀 아쉬운 면을 좀 보여주는 편이고, 예, 토고가 한신한테 뭐 한 경기 최근에 한번 털리긴 했지만 그 경기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거든요. 예, 한신 상대로도 3승을 거두고 있고 해서 이 경기는 사실 바로 보내드릴게요. 잠시만. 바로 발송. 이 경기는 사실 뭐 선발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요미우리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요미우리도 이제 어제 뭐 패배하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주전 용타가 좀 빠져 있기는 하지만 어제도 그래도 뭐 타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요카와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공략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봐요. 언어버가 요즘 MPB 언어버가 좀 많이 어려운데 이 경기는 그래도 6.5 기준치라고 한다면은 언더사이드를 한번 보고 싶은. 어제 양 팀이 한 번씩 왁 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양 팀의 타격감이 싹 그렇게 뭐 좋은 편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언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야쿠 대 주니치. 조금 좀 어려운 경기죠. 일단은 1, 2차전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양 팀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싸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보는 거는 앞선 두 경기에서 솔직히 불펜은 주니치가 낫거든요. 예, 불펜은 솔직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주니치가 탄탄해. 주니치야 뭐 리그 전체에서도 뭐 불펜이 거의 제일 좋은 팀이니까. 근데 이틀 동안의 경기에서는 그래도 야쿠르트가 불펜 싸움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조금 인상적인 대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원정 연패를 드디어 끊어냈죠, 주니치가. 근데 사실은 다카시 히로토를 내고 굉장히 똥줄로 연패를 끊긴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야쿠르트가 경기력이 좋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사이스니드 직전 경기가 이제 한신 상대로 강호콜드 승리 완봉을 거뒀습니다. 뭐 운이 좀 좋았죠, 그죠? 예, 최근 두 경기는 좀 괜찮긴 괜찮아요. 일단 주니치 상대 6이닝 1실점 해가지고 뭐 직전 경기 한신 상대로도 잘 던졌고 최근 두 경기는 뭐 썩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선수를 솔직히 좀 믿기는 많이 어렵죠. 예, 믿기는 많이 어려울 거고 근데 이 선수가 지금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이 되냐 안 되냐. 어, 취업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지금 기로에 딱 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이스니드도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될 만한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산타나나 오스나는 재계약을 했죠. 예, 연장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될 만한 타이밍이다. 일단 주니스 상대 올 시즌 4경기 뭐 나름 괜찮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쏘쏘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기복이 좀 심하잖아요. 심한데 상대 전적에서도 좀 기복이 좀 심한 모습을 좀 보여줘요. 예, 그래서 이 선수를 사실은 믿고 이 선수를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만약에 야쿠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 자, 그리고 미치키라 유타. 잠깐만요. 큐피도 하나 드리고 팬가입이니까. 올 시즌 데뷔해가지고 이 선수는 이제 3경기 선발을 던졌는데요. 1승 1패, ERA 1.3으로 나름 기대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최근 두 경기는 홈에서 13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이 경기들에서도 볼넷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홈에서 던지는 경기들인데도 2볼넷, 4볼넷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은 진구잖아. 그지? 원정 이 젊은 선수들은 원정에서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홈에서도 볼넷이 2개, 4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올 시즌은 원정 중에 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진구에서의 첫 등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리스크라고 보여져요. 올 시즌 3경기 등판 중에 이제 원정은 딱 한 번 던졌는데 그 요코 원정이었습니다. 요코 원정이었고 7이닝 3실점 1볼넷. 뭐 나름 괜찮았죠. 예, 이 선수가 던지는 걸 보면 나름 기대치가 있어 보여요. 확실히 좋은 공을 던져. 근데 아직은 1군에서의 기록 샘플이 맞지 않은 신인이라는 거 그리고 원정에서의 리스크라는 점은 분명히 좀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야쿠르트가 이제 홈에서는 방망이를 상당히 잘 치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제 중심 타선이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도 어제 그제 돌아가면서 좀 안타도 많이 쳤고요. 산타나든 오수나든 그리고 무라카미든 그래서 확실히 미치키라 유타 역시 오늘도 이렇게 무실점 꽉 막는 피칭을 기대하기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확실히 이 경기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예요. 일단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사이스드니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선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믿을 만한 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아, 잠시만. 혹시 여러분들 못 받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쪽지 못 받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믿을 만한 선발이 아니라서 사이스니들을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마츠키하라 유타 이 선수가 이제 뭐 신인 선수라서 예. 그래서 둘 다 좀 믿기가 힘든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솔직히 1, 2차전 선발 매치업들이나 경기를 봤을 때 저는 야쿠르트가 역시 경기력이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예, 불펜 쪽에서도 그렇고 야수 쪽에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확실히 요 경기는 굉장히 승패 라인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야쿠 사이드를 한번 봐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7.5 기준치 언어바는 이제 계산이 좀 잘 안 되는 요 친구가 좀 계산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언어바는 일단 좀 비추를 좀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오버 사이드를 보는 게 그 근거는 직전 두 경기 잘 던지긴 했지만 볼질이 있다. 그리고 진구에서의 첫 등판이다. 그리고 야쿠가 지금 중심 타선들이 그래도 뭐 괜찮거든요. 예. 자, 다음은 이제 히로 대 요코입니다. 오늘은 도코다 대 안드레 잭슨 이렇게 나오죠. 일단 어제 경기는 사실 뭐 선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기인데 히로 반대 사이드가 1.4배당이라는 게 좀 아쉬워서 예, 저는 주력으로는 못 가져갔고 예, 서브로 이제 뺐는데 역시 요코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경기 초반에 터진 이제 오스틴의 한 방이 좀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가는 원동력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이제 도코다가 나옵니다. 도코다. 예, 도코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선수는 단점이 뭐야? 쿠이가 약하다. 쿠이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피안타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제구가 아주 좋은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넷이 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쿠이가 약하니까 푸석푸석 던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볼넷도 많다. 나름 뭐 팀의 에이스급 선수인데 전반적으로 주자출루는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근데 이 선수의 장점은 또 병살 유도를 또 잘하고 경기 운영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확실히 최근에 이제 피안타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긴 우려스러워요. 예, 확실히 조금 더 피안타율이 좀 높아진 경향이 있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경기 연속 컬스프를 좀 찍어줬다는 거는 이 선수의 스타일이 그대로 좀 드러난 결과가 아닐까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요코하마가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좋은데 그 배경이 있어요. 제가 뭐 이 선수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그죠?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홈런이 안 터지면 의외로 좀 답답하고 그리고 타자들이 좀 묵직한 타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죠? 달리기가 좀 느리고 그리고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대신 파워가 좋은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병사를 많이 쳐. 그래서 이제 도코다가 요코 상대로도 보면은 항상 이제 또 병살 유도를 잘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코다에게는 강점으로 좀 보여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출루를 많이 시킨다는 거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선수가 구위가 약한 거 치고는 피홈런 억제를 잘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홈구장이 홈런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좀 보완해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리스크가 없는 에이스급 투수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안드레 잭슨, 일단 이 선수가 최근에 좀 안 좋은데, 최근에 안 좋은 이유는 명확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가리를 잘라야 돼. 대가리를. 그러니까 너무 더워 그냥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 선수가 최근에 그 야쿠르트 경기에서도 뭐 열사병 걸려가지고 중간에 빠지고 예, 확실히 엄청 더웠을 때 경기가 되게 좋지 않았고 직전 경기가 괜찮았어요. 직전 경기가 괜찮았는데 주니치 원정이었죠. 이게 이제 동구장이잖아. 물론 이제 주니치가 빠따가 약한 것도 있긴 하지만 피칭 내용도 괜찮았거든요. 예, 피칭 내용도 괜찮았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이 동구장에서도 좀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근데 오늘은 야외구장이잖아, 그지? 야외구장이고 지금 뭐 일본도 엄청나게 덥기 때문에 오늘도 확실히 조금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예, 근데 어쨌든 최근 두 경기를 보면은 안 좋았던 구간을 지나가지고 전체적인 피칭 퀄리티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괜찮다고 보는데 이 야외구장의 리스크 머리를 좀 잘라야 될 낀데 요즘에 이제 더위 먹고 좀 약간 좀 아쉽다. 생각보다는 최근 두 경기 피칭 내용은 괜찮다. 이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조금 좀 비슷비슷하다고 보지만은 어쨌든 위기 관리, 경기 운영을 잘하는 도코다. 그리고 이제 야외구장의 리스크가 조금 좀 있는 안드레 잭슨.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히로시마가 이제 홈에서는 방망이 기대치가 좀 꽤나 높은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저는 이 경기는 뭐 히로 사이드를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어제 경기는 경기 초반에 뭐 너무 터져버리면서 어제 경기는 좀 원사이드하게 좀 진행되긴 했지만 최근에 히로시마의 방망이는 괜찮죠. 예. 홈이면은 더 기대치가 좀 있고. 그쵸. 이제 결국에는 이제 런을 칠 수 있냐 없냐. 예, 도코다 같은 경우에는 구위가 약하기 때문에 맞을 수 있는데 그래도 홈구장이 이렇게 홈런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구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맞으면 몇 점짜리 맞을 거냐. 3런 이런 거 맞으면 이제 요코가 이기는 거지, 그지? 뭐 한 점, 두 점 이런 거 맞으면은 그래도 히로가 해볼 만한 거고. 그리고 히로는 역시 뭐 이제 사실 선취점만 먹으면은 경기를 무난하게 잘 잠그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히로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네요. 자, 밑에 세 팀, 밑에 여섯 팀이죠. 예, 밑에 여섯 팀, 밑에 세 경기는 내일 경기가 있는 팀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 위에 팀들은 오늘 뭐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불펜을 다 갖다 받겠죠. 비슷한 경기라고 하면. 그리고 밑에 경기들은 내일 경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오넴 대 지바 롯데. 어제는 조금 좀 의외의 결과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순위 싸움도 치열하게 하고 있는 팀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선발은 좀 비슷비슷한데 오지마가 조금 더 불안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경기가 좀 원사이드가 같다는 건 좀 의외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팀 내에서 지금 사실 제일 잘 치고 있는 선수가 누굽니까? 오카야, 오카. 근데 오카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바 롯데는 참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예. 제일 잘 치는 양반이 빠져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지바 롯데가 뭐 이 경기에 이제 뭐 칼을 갈았겠죠, 그죠? 예, 칼을 갈았고 어제는 이제 소토가 좀 잘 해줬죠, 그죠? 소토가 최근에 폼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제 경기에서는 소토가 그래 자기 역할을 좀 잘 해줬다. 자, 오늘은 야마자키 사치야. 일단 6월달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6월달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7월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좀 회복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야마자키 사치야. 최근 두 경기에서는 이제 콜스프를 좀 찍어줬고요. 근데 이 선수의 리스크는 역시 뭡니까? 피홈런. 이 선수도 니오넴이 좀 이런 선수들이 좀 많아. 그지? 카토 타카유키, 야마자키 사치야. 뭐 도코다. 뭐 이런 선수들 다 스타일이 비슷하죠. 그죠? 약간 좀 구위는 좀 약한데 그래도 이제 뭐 제구라든지 변화구라든지 디셉션이라든지 이런 장점이 있는 자원들이고 이 선수도 결국에 문제는 피홈런이다. 예, 홈에서 9경기 올 시즌 등판을 했는데 피홈런이 7개예요. 예, 이 선수가 이제 올 시즌에 처음으로 이제 니오넴으로 왔잖아요. 근데 확실히 홈하고의 궁합은 좀 안 좋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곱 개나 맞았으니까. 일단 지바롯데 상대는 올 시즌 만난 적이 없고요. 이제 작년 시즌에 만났을 때는 2승 1패 ERA 4.06으로 좀 좋지 않았고 지바롯데 상대로는 꾸준히 그렇게 좋은 모습이 좀 아니에요. 실점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일단은 최근 폼은 괜찮다. 하지만 지바롯데 상대로는 좋지 않았다. 이 정도만 좀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는 이제 벤츠죠, 벤츠. 이제 7월달 상당히 좀 부진했고, 조금씩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지만, 확실히 시즌 초반에 그 모습은 아니에요, 벤츠가. 그죠? 예, 결국에는 이 선수는 구위가 이렇게 메인 선수가 아니고, 커맨드형 투수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좀 몰리면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벤츠죠. 최근 두 경기 연속 승투를 거뒀지만, 역시나 피홈런을 한 방씩 허용을 하고 있고요. 여름 이후로도 피홈런이 꾸준하게 많습니다. 지금 7월 이후로 5경기를 던졌는데 5경기에서 피홈런을 5개를 맞았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가 또 에스콘이잖아. 그지? 이 친구도 이제 약간 이제 피홈런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니오넴 상대로 역시 좀 좋지 않았습니다. 4경기에서 2패 ERA 4.50으로 좋지 않은 이 피홈런 4경기에서 원정에서 3경기 던져서 2패 ERA 3.7 역시나 좋지 않다. 그러니까 선발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 그지? 비슷해 느낌이. 일단은 최근 폼이 야마자키 사치야가 조금 더 좋다. 그냥 요 정도인 것 같고 벤츠도 피없는 문제, 야마자키 사치야도 피없는 문제. 상대 전적도 둘 다 안 좋아. 이러니까 선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저는 오늘도 양 선수가 피홈런들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몇 점짜리를 맞을지는 우리가 모르죠, 사실은. 그죠? 근데 결국에 이런 경기들은 무조건 이제 뭐 기록대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순위 싸움 치열하게 하는 팀들이나 또 라이벌 매치업들 이런 것들은 약간은 이제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시리즈가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왜냐면 너무 한 경기 한 경기 중요하잖아. 거의 포시급으로다가. 지금 어제 니오넴이 2위였는데 져가지고 3위로 떨어졌죠. 오늘 이기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은 승패 라인을 굉장히 고르기 어려운 그런 경기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서 오바 정도는 6.5바 정도는 먼저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근데 저는 오늘은 그래도 니오넴이 한 번 이기지 않을까. 예, 오늘은 니오넴이 한 번 이기지 않을까. 기록적으로는 참 승패를 나누기 어려운데 느낌대로 한 큰수 얹어가지고 저는 니오넴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이브 소백. 와, 형들 이거 배당 봤어? 이거 진짜 장난합니까, 진짜? 아니, 스미다 치히로랑 오치가 나오는데 배당을 이따구로 줬어요? 아, 물론 이제 세이브 대 소백이니까 뭐 알겠는데 배당은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건 아닙니다. 그죠, 형들? 1.38 이건 진짜 아니야. 스미다 치히로가 나오는데. 자, 일단 어제 경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세이브는 뭐 어때? 그냥 무난합니다. 그죠? 2안타. 세이브가 세이브했다 또. 세이브가 세이브했다. 일단 소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가 난 좀 꼬인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 경기 초반에. 우리가 이제 마인을 튄 거쓰니까 당연히 저도 이제 경기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어제 경기를 보면은 막 상대 이제 호수비에도 좀 막히고 잘 맞은 타구도 좀 잡히고 야마데지가 또 이제 선두 타자에서 안타를 쳤는데 또 2루에서 죽고 뭐 그러면서 뭐 경기 초반 분위기가 또 말리는 흐름이었어요. 말리는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경기 중반에 소뱅이 경기를 잘 풀어내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간 그런 경기였죠. 약간 좀 말릴 뻔했어 어디 경기는. 자, 오늘은 스미더 치로 이 선수는 어떻습니까? 그죠? 세이브가 이제 항상 좀 이제 연패에 많이 빠졌을 때 이 선수가 한 번씩 좀 팀을 좀 많이 구제해줬어요. 결국에 세이브를 구할 수 있는 거는 2명 정도밖에 없죠. 누굽니까? 스미다 치히로하고 타케우치야, 그지? 이 선수가 그래도 연패 스토퍼 역할을 올해 한 번씩 좀 잘해줬던 그런 선수고요. 일단은 7월 이후에 이 선수도 이제 3점대가 넘는 ERA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폼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 기간 7월 이후에 좀 안 좋았는데 이 기간에 가장 잘 던졌던 경기가 이제 소프트뱅크전이었습니다. 9이닝 1실점 7피안타. 이게 패전이었을 거야 아마. 저렇게 던지고. 소뱅 상대 전적이 이제 본인 성적하고 좀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뭐 전체적으로 한 번씩 잘 던질 때는 또 꽉 막아주는 그런 경기도 좀 덜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소뱅이 좌완상대 좀 잘 치기 때문에 확실히 최근에 소뱅을 상대했을 때는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최근에 소뱅이 좌완상대의 단점을 좀 많이 극복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반대가 문제란 말이야. 오치가 그지. 얘가 문제란 말이야. 얘가. 일단 올 시즌 선발 로테를 이제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한 오츠인데 뭐 나름 잘해줬어요. 근데 6월 이후로는 이 선수가 상당히 안 좋아요. 6월 이후에 ERA를 보면 거의 3점대 후반이 찍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안 좋단 말이야. 물론 이제 상대가 세이브니까 뭐 잘 던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역시 이 정도 배당을 받을 만한 선발 매치업은 진짜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일단 세이브 상대로는 올 시즌 4번 만났고 4경기 모두 퀄스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 힘이 빠진 타이밍에 만나가지고 7이닝 3실점 2피 홈런으로 좋지 않았다. 힘이 좀 빠진 타이밍이었는데 역시 세이브답게 많은 득점을 올리진 못했어요. 그죠? 홈런 2개, 3득점. 아, 이게 좀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그지. 일단은 뭐 선발의 기대치는 당연히 스미다 치히로가 높습니다. 그죠. 높은데, 이제 자완 상대 어느 정도 단점을 극복한 소뱅을 만나야 한다는 좀 부담이 있고. 근데 스미다 치히로가 나름 괜찮은 컨디션으로 나오면은 1실점, 2실점 안으로 꽉 막아줄 수 있는 투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가 좀 오치고 반대가 또 세이브야. 이래가지고 좀 고민이 되고요. 결국에 이 경기는 결국에는 뭐 일반승을 가져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배당 보고 결국엔 뭐 소백 마인을 튕길 거냐 아니면 패스를 할 거냐 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홈에서 세이브가 소백 상대로 3승 7패예요. 의외죠? 의외죠. 의외로 소백을 많이 잡았어, 홈에서. 한 번씩 세이브가 의적지를 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패스를 하고 싶어요. 패스를 하고 싶고, 저는 오버 정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래도 세이브가 연패를 끊는다면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세이브 역풀, 그리고 5.5 기준치에는 오버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궁금한 경기입니다. 궁금한 경기. 세이브가 분명히 해볼 만한 경기인데 세이브 빠따가 그냥 너무 이제 안방망이라 가지고.
자, 일단 오릭스 대 라쿠. 어제 오릭스도 역시나 답이 없었죠. 그죠? 답이 없었죠. 2안타. 아이고, 오릭스도 진짜 어지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팀도 좀 대단한 팀이에요. 그죠? 팀 내 제일 잘 치는 타자가 누구야? 모리야, 모리. 포수가 제일 잘 쳐. 이래서는 안 되지. 포수가 어떻게 제일 잘 치냐, 팀에서. 그러면 안 되지. 모리 좀 잘 치긴 해, 근데. 일단은 최근에 좀 폼이 좀 안 좋았던 하야카와를 상대로도 완봉을 좀 내줬다고 하는 거는 역시나 이제 오리스 박마이가 좀 심각하다라는 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뭐 소탄이면은 좀 빡센 선발인데 확실히 잘 쳤어요. 예, 확실히 잘 쳤고 소타니가 이렇게 만만한 선수가 아닌데 홈에서 던지는 소타니는 확실히 라쿠텐은 이제 타격감이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경기도 의외로 좀 어려워요. 그죠? 에스피노자가 홈에서 나온다? 이건 오릭스 봐야지. 상대도 우치세이류네? 근데 팀이 오릭스네. 요런 느낌인 거죠. 에스피노자가 최근에 조금 좀 그래요. 이 친구도. 머리에 자꾸 골무를 쓰고 나와서 그런가. 열이 이제 이 머리로 나가야 되는데, 얘도 이제 머리 때문에 골무를 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출이 좀 잘 안 되는지 어쩌는지. 최근에 좀 폼이 좀 아쉽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3볼넷 경기. 음. 그리고 경기를 보면 꾸역투 기질이 좀 있고요. 예, 근데 이 선수 특이 뭡니까? 홈에서 졸라 잘 던진다. 홈에서 7경기 5승 2할에 1.01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 최근 2경기는 좀 확실히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니오넴 상대로 3실점 그리고 직전 세이브 상대로도 6피안타를 맞았거든요. 이게 둘 다 홈 경기였어. 홈 경기. 그리고 볼넷도 한 3개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이닝도 5이닝밖에 못 먹었거든요. 확실히 조금 올라가고 있는 라쿠텐 상대로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우치 세이류는 뭡니까? 제가 좀 싫어하는 선수죠, 그죠? 예, 원래 이제 불펜에서 뛰던 선수고, 올해 이제 선발로 좀 전향을 했는데,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구위 대비 세부적인 기록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온다고 제가 꾸준하게 이 선수를 맹비난해왔죠. 더 잘 던질 수 있는 놈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아쉽긴 하다. 자, 일단 이 선수는 3월 이후로 뭐 크게 부진한 달이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한 3점대 찍어요. 예, 꾸준하게. 그냥 꾸준하게 3점 초반, 중반 정도 그냥 찍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확실히 삼진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선수기 때문에 경기당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조금 경기가 잘 풀리면은 뭐 콜스 정도 찍어주긴 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한 2실점, 3실점 나오는. 자, 오릭스 상대 올 시즌 4경기 등판해가지고 3패 2할이 6.63으로 좀 엄청 좋지 않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우치세요 같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예, 이렇게 기복이 심한 선수들은 저는 상대 전적을 그렇게 많이 참고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이 선수는 자기가 좋으면 잘 던지고 자기가 안 좋으면 안 던지고 그런 선수들이라서 전 상대 전적을 그렇게 많이 참고하진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근데 어쨌든 뭐 상대 전적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3패 이하의 6.6석으로 너무 좋지 않으니까 확실히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오릭스가 박마이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기대를 걸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뭐 경기가 잘 풀리길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다시피 에스피노자 홈에서 잘 던져. 예, 근데 최근 2경기 홈에서 던지는 걸 보면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라쿠텐을 상대한다고 했을 때는 확실히 좀 리스크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직전 경기 5이닝 더 던졌어. 그지? 5이닝 먹으면 오늘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죠. 오릭스는. 그리고 이제 우치는 진짜 뭐 믿을 수가 없는 선수인데 결국에 우치가 더 좋지 않냐, 오릭스 박마이가 더 좋지 않냐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혹시나 좀 고민이 되는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릭스가 최근 10경기에서 이제 세이브는 빼야 되겠죠. 세이브는 노네로 놓고 빼고 딱 2승을 거뒀는데 그 2승이 전부 다 니시노 유지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치 세이르랑 급이 좀 비슷한 투수는 조금 그래도 쳤다는 얘기긴 해. 와, 근데 나는 진짜 오릭스 승은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진짜. 어려워. 이 경기 어렵고, 예, 근데 저는 라쿠 역을 보겠습니다. 라쿠가 그래도 홈에서의 극강이긴 하지만, 최근에 조금 좀 폼이 불안한 에스피노자 상대 어느 정도 저는 득점을 좀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오릭스가 빠따를 저는 도저히 못 믿겠단 마인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라쿠 역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쿠 역풀 6.5는 오릭스 빠다가 좀 가늠이 안 되는데 그래도 언더사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금 애매하지.
자, 두산 롯데 경기. 일단 이 경기가 기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어제는 10.5였는데, 이제 오늘은 9.5로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하루 휴식을 더 했기 때문에, 그죠? 타격감이 갑자기 확 꺼질 수 있고, 그리고 불펜들은 뭐 하루 더 쉬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감안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어제도 좀 말씀을 이거는 드렸기 때문에, 뭐, 다시 말씀드릴 건 없겠죠. 그죠? 예. 요 경기는 두산 승마 9.5는 오반데 일단은 오늘 수요일 경기긴 하지만 어제 경기가 없어서 원래 이제 주의 첫 경기에서는 오버 볼 때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그죠? 방망이가 확 죽을 수도 있고 뭐 두 팀 다 뭐 방망이가 좋긴 한데 그리고 진욱이가 최근에 좀 폼이 좀 아쉽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9.5 오버를 볼 만한데 이 주중 첫 경기는 오버 볼 때는 조금 한 번 더 생각은 좀 해보긴 해야 된다. 그래서 요 경기 넘어갈게요. 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다음 경기는 원태인 대 쿠에바스, 삼성 대 KT. 일단 어제 경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박병호가 좀 무서워요. 그죠? 어제 경기는 우리가 삼성 역을 봤죠. 예. 뭐, 사실 내 근거는 그거였어. 상백이가 한 경기 털렸는데 한 경기 잘 던졌어. 근데 그 잘 경기를 좀 잘 던진 경기를 뜯어보면 이게 좋아진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좋아진 거 맞아? 뭔가 기아가 그냥 너무 경기를 도와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전 상백이 폼을 좀 믿을 수가 없었는데 역시나 그 불안감이 어제 좀 나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삼성이 열차전에 스타트를 좀 잘 끊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올 시즌 이제 홈에서 유난히 잘하는 팀들 중에 하나가 이제 롯데도 있고 삼성도 있는데 1차전에서 그렇게 뭐 이제 홈런도 빵빵 치면서 분위기를 다 잡았기 때문에 삼성이 좀 분위기를 좀 탈 가능성도 시리즈에서는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은 뭡니까? 다시 보는 타이브레이크 매치업이죠. 라팍에서 원태인과 구에바스. 일단 원태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제 올 시즌에 좀 기복이 좀 심한데 아무튼 최근에는 폼이 그래도 조금 좀 좋아진 모습이기는 해요. 그죠? 확실히 좀 엄청 안 좋았을 때보다는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좀 폼이 좀 좋아진 모습이긴 한데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는 원태인이 최근 10경기를 이렇게 끊어보면은 홈런을 맞지 않은 경기가 딱 한 경기뿐이었어. 10경기 중에. 10경기를 던졌는데 9경기를 피홈런을 맞았어. 이 부분이 진짜 좀 그렇죠. 그죠. 결국에는 뭐 크보가 홈런 한 방으로 갈리는 리그는 아니지만 워낙 이제 타고 리그다 보니까 근데 원태인의 이름값에 비하면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KT 상대로 ERA가 뭐 아주 인상적이진 않은데 유난히 좀 승운이 좀 잘 따라요. KT전을 보면은 KT전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5승 1패로 뭐 승을 많이 챙겨갔다. 또 확실히 뭐 ERA가 뭐 아주 인상적이고 그런 건 아니긴 하거든요. 네. 홈에서는 유독 또 좋았고 이제 홈에서 KT 상대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6승 1패 ERA 1.91로 상당히 홈에서 KT 상대로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쿠에바스 이제 제일 종잡기 좀 어려운 친구 중에 하나죠. 그죠? 쿠에바스, 벤자민, 오원석 이런 선수들은 제가 뭐 나올 때마다 기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는 쿠에바스입니다. NC전에는 1이닝 4실점 해가지고 이때 진짜 화 많이 났잖아. 우리 이제 토 라인 쪽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드려 맞고 다음 경기는 7이닝 무실점 기아 상대. 물론 이제 기아가 요즘에 조금 좀 타격폼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놈이 잘 던진 건지 기아가 못 친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삼진도 2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확실히 약간 갸우뚱하게 또 만드는 대목이기는 해요. 역시 이제 쿠에바스 역시 삼성 상대로 좀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라팍에서 타이브레이크에서 잘 던진 기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 10경기를 끊어봐도 5승 2패, ERA 2.43으로 삼성 상대로도 역시 뭐 좋은 기억이 좀 많은데, 저는 쿠에바스는 뭐, 쿠에바스가 최근 두 시즌을 보면은 유난히 또 원정에서 잘 던져요. 홈에서는 드럽게 못 던지고. 근데 저는 항상 이 쿠에바스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상대 전적, 홈 원정,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얘는 지 마음대로라 가지고. 이 선수가 작년에는 거의 시즌 내내 잘 던졌지만 원래 기복이 엄청나게 심한 선수고 확실히 최근에 폼은 진짜 왔다 갔다 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 문제, 커맨드 문제, 제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쿠에바스를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사실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결국에는 쿠에바스가 좀 개선이 잘 안 서는 선발이기 때문에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도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좀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은 막 확 터질 것 같지는 않아 느낌이 그냥
확 터질 것 같진 않고 오늘도 좀 치열한 경기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근의 폼 기준으로는 저는 원태인이 조금 낫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 삼성이 홈에서 1차전은 스타트를 잘 끊었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이 좀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싶어서 네, 저는 삼성 역풀 10.5 기준치에는 안다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C 대 SSG. 제가 여러분들 표에 이제 그 영마인 주최원 경기를 넣어 드리는데 그거를 이제 요거는 얘기할게. 요 경기를 영마인을 줬어.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사실 최근의 분위기를 봤을 때 NC를 볼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지? NC를 볼 수가 없는 수준이야. 이유가 뭐야? NC가 야수들이 진짜 많이 빠지고 나서 이제 타격감을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를 하다가 이제 좀 꺼졌어. 사실 뭐 꺼지는 게 당연하죠. 그죠? 뭐 잇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꺼졌고 불펜은 뭐야? 뭐 모든 크보 팀들이 불펜이 날리지만 유독 날립니다. NC는 그죠? 유독 난리야. 유독 날리고 그래서 확실히 최근에 NC는 진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팀인데, 일단은 제가 보는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느낌도로도 조금 얹었는데, 결국에는 크보는 느낌도로도 좀 가져가야 되니까, 일단 상대전적이야, 상대전적. 상대전적이 NC가 홈에서 SSG랑 딱 한 번 졌는데, 그게 어제 경기였고, 어제 경기도 한번 보세요. 앤더슨하고 이재학의 경기였는데, 생각보다 나는 NC가 경기를 잘했다고 봐요. 그죠? 사실, 이제, 선발 매치업에서는 좀 기대감 차이도 좀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NC가 어제 경기를 잘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팀은 어찌됐든 치열하게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팀이고 그리고 올 시즌 또 뱅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동기부여도 좀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엘리아스가 일단 최근 세 경기는 괜찮아요. 최근 세 경기에서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피홈런도 없었어. 그리고 최근 폼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직전 경기 키움 상대 7이닝 3실점 8삼진으로 상당히 괜찮은 폼을 보여줘요. 근데 이 선수가 역대 NC 상대로 좀 좋지가 않아요. 엠팍 원정 두 경기에서 4피홈런으로 좀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엠팍에서 지금 사실 뭐 누가 홈런을 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엘리아스가 엠팍에서 좀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김시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복귀 이후에 뭐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긴 하거든요. 6이닝 2실점, 6이닝 4실점, 상이닝 4실점으로 뭐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긴 한데 확실히 쉬고 오니까 조금 좀 나아진 기미는 있고 한번 말리면은 또 깜짝 코트를 해줄 수 있는 선수긴 하니까 그리고 SSG도 박마이가 아주 인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근 기준으로 홈 경기 빼면은 원정에서 박마이가 되게 아쉬워. 최근 10경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음, 이 경기가 의외로 NC가 이긴다면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뭐 기록적으로도 쭉 말씀을 드렸고 약간 느낌도르도 좀 있고 그리고 어제 경기하는 분위기를 좀 봤을 때는 이 경기가 한 번은 그래도 NC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시윤이가 터지면 진짜 살벌하게 터져가지고 좀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긴 한데 느낌도르 기록 한 큰술, 느낌도로 한 큰술 해가지고 저는 NC 역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역풀 10.5인치 언더고요. 역마인까지 보시면은 형님들 3.30이야. 배당이. 튕글 수 있는 분들이 뭐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이제 크보 역마인 튕글 때는 느낌도로도 좀 가져가야 되거든요. 자, 다음은 키움 대 기아, 프라도 대 황동하고요. 어제는 일단은 뭐 좀 생각보다는 좀 기아가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죠? 기아가 요즘 빠따감이 조금 안 좋고, 유나가 이제 의외로 생각보다 좀 괜찮긴 한데, 유나한테 조금 막히면서 좀 힘겹게 그래 승리를 좀 챙겼다. 내일이 좀 오랜만에 기분 좋게 경기를 마무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김혜성이 복귀를 하긴 했는데 김혜성이 어제도 뭐 안타가 없죠, 그죠? 4타수 무안타던데 뭐 원래 복귀하고 뭐 한두 경기 좀 안 좋을 수 있지. 자, 오늘은 뭐 선발 쪽에서 약간 좀 미스 매치긴 하죠, 그죠? 일단 후라도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죠. 진짜 뭐 꾸준 크게 뭐 이제 뭐 안 좋은 구간 없이 이제 꾸준하게 잘 던지고 있는 후라도입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ERA가 2점대 후반대니까 홈 기준으로는 뭐 진짜 뭐 최상급이죠. 예. 이 선수 특은 뭡니까?
제구가 상당히 좋다. 제구가 상당히 좋고 커맨드 안정감이 좋다.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 치고는 조금 좀 구위가 좀 아쉽다. 이 정도고. 기아 상대 이제 홈에서는 7이닝 2실점, 그리고 원정에서는 4이닝 7실점으로 크게 털린 경기 한 번 있고, 후라도가 이렇게까지 털리는 경기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한 번 시원하게 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홈이고 최근에 기아가 좀 방망이가 다소 좀 아쉽기 때문에 역시 이제 후라도도 좀 기대치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황동아 일단 6월, 7월 좀 고생을 좀 했는데 그래도 8월 두 경기에서는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 원정 5이닝 3실점, KT 상대로 6이닝 무실점 하면서 최근 두 경기에서는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그래도 뭐 나름 땜빵 선발 스윙맨 역할을 잘해주는 황동아죠. 예. 그리고 직전 경기 KT전에는 삼진을 9개나 뽑아냈다. 최근 세 경기 정도는 좀 나름 괜찮고, 일단 키움도 사실 방망이가 좀 식은감이 좀 있고 혜성이가 좀 복귀를 했지만 어제도 또 안타를 못 쳤기 때문에 역시 황동아도 어느 정도 던져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10.5 기준치에 언더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볼 만한 경기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동화가 많이 털리냐 안 털리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죠. 언어바 쪽에서는. 근데 최근 키움도 방망이가 좀 많이 아쉬워. 많이 아쉽고.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언더 정도 한번 보고요. 승패 라인은 그래도 키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기아가 이기긴 했지만 확실히 방망이가 계속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마 기아가 조만간 타격 사이클이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조만간. 아마 이번 주 내로는 타격감이 한번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을 텐데 오늘은 일단은 그래도 아닐 것 같다. 후라도니까. 역시 오늘도 이제 좀 저득점 경기 그리고 타이트한 경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경기 양상은. 기아가 나는 이번 주에는 올라올 거라고 봐. 기아가 이렇게까지 계속 못 칠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인데, 근데 오늘은 좀 후라도니까 좀 빡세겠죠. 후라도니까 좀 빡세고. 일단 도영이가 빨리 30, 30을 좀 완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에는 누가 좀 빵빵 뚫어주는 선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던 최영우가 빠지니까 확실히 빠따가 좀 답답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혈이 막혀 있는 거지 소위. 엉덩이 만진 LG를 또 혼내주려나 주말에? 그때 딱 타격감 올라오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다. 호랑이의 엉덩이를 만진 팀들의 최후는 처참했기 때문에 타격감도 슬슬 이제 올라올 타임이 한번 되긴 했거든, 그지? 자, 다음은 LG 대 한화. 일단 한화가 진짜 좀 너무 차갑게 식었어요. 그죠? 뭐 갑자기 이렇게 확 식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타격감이 그냥 확 식어버렸어. 어. 일단은 어제 일단 제가 이 두 팀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래도 크보 10개 팀들을 봤을 때 그래도 불펜이 아주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꾸준히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두 팀한테. 그죠? 근데 확실히 어제 경기에서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긴 했죠. 어제는 이제 LG가 불펜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던 거죠. 어제가 LG도 불펜들이 전부 무실점을 했습니다. 4명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는 2명은 무실점을 했지만 김기현, 이상규, 주현상이 1실점씩 기록을 하면서 불펜 싸움에서 이제 패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최근에 두 팀의 불펜 기대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내가 이제 올 시즌 크보 불펜 어느 팀이 괜찮다 그러면은 그 팀 팬분들이 거품을 무시거든요. 뭐가 좋냐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봐야지, 상대적으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한 경기 한 팀 경기만 보시면 전 10경기를 다 보잖아요. 그죠? 그렇고 일단 오늘 문동주인데요. 최근에 문동주가 좀 좋아진 모습들이 있어요. 좋아진 모습들이 있고 경기도 뭐 나름 잘 풀리는 경기들도 있는데, 근데 조금 좀 경기를 들여다보면은 경기가 좀 잘 풀린다고 좀 보여져. 저는 확실히 동주가 엄청나게 잘 던진다는 느낌은 좀 별로 아니긴 해요. 직전 경기는 자기가 워낙 이제 삼성 상대 좀 강점이 있었던 경기고, 그 전 경기들도 보면은 득점 지원을 뭐 엄청나게 받았다거나 이런 경기들이 좀 덜어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본인이 자신감 회복 이런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이 선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예. 직구 피안타율 문제가 개선이 여전히 안 돼 있어요. 예, 올 시즌 직구 피안타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4할 4리야. 그리고 최근에 한 4경기 정도 잘 던지고 있죠. 최근 4경기 직구 평균 피안타율이 5할입니다. 5할. 5할. 그래서 여전히 이
그 문동주의 고질적인 이 직구 피안타율 문제가 그렇게 좀 개선이 좀 되질 않았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또 자신감은 얻을 수 있는 계기도 있고 요즘에는 또 변화구 패턴이나 이런 것도 좀 바꿔보면서 그래도 또 나름 재미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LG 같이 조금 방망이 기대치가 높은 팀들을 만났을 때는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고요. 아무튼 최근에 동주는 좀 잘 풀린다. 경기도 좀 잘 풀리고 나름 뭐 승려 모드로 봐야 되겠죠. 이런 승려 흐름은 또 무시를 못해. 그지? 올 시즌 크브에서 누가 제일 승려냐? 은근히 엄상백이 좀 승려거든, 형들. 어, 일단은 MLB에서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거는 보스턴의 배우. 걔는 던지는 거 치고는 굉장히 승려야. 근데 그런 기운이 있는 투수들이 있어. 야, 내일이 10승이나 했네. 어, 그렇고 상백이도 10승. 상배이가 좀 승효 기질이 있어 보면. 아무튼 동주는 좀 리스크는 있네. 뭐 좀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데뷔전 치를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선수는 제가 최근 몇 년간 봐온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선수 중에 기록에 진짜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기록이 인상적인 선수다. 근데 뭐 데뷔전 첫 경기부터 잘 던졌죠. 그죠? 예, 사실 아무리 기대치가 높은 선수라고 하더라도 류현진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예, 류현진. 당연히 기대치가 엄청 높은 선수야. 근데 리그에 들어와서 적응 기간도 있었고 원정에서는 아직도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조금 지친 감도 있긴 한데 여름이다 보니까 원정에서는 여전히 고생을 좀 많이 해. 근데 이 선수가 데뷔전 첫 경기부터 잘 던지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봐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경기 피칭 내용도 상당히 좋았죠. 예, 제구도 굉장히 안정돼 있었고 변화구의 움직임도 좋았고 확실히 제구에 강점이 있는 선수답게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일단 사실 오늘은 또 원정이잖아. 그지? 뭐 대전에서의 첫 등판이고 홈은 그래도 본인이 연습할 때 좀 던져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대전에서의 원정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확실히 오늘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죠?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첫 경기임을 감안하면 첫 경기에 좀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최근에 한 두세 경기 정도 하나가 방망이가 너무 차갑게 식어버린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 에르난데스 역시 티어를 조금 좀 올려줘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 정도 타이밍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역시 처음 던져보는 마운드의 적응은 사실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예,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첫 경기 임팩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래서 LG 승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승마 10.5 기준치에는 안다. 안다. 자, 일단 오늘의 멘트는 여기까지.